39장이죠. 480쪽입니다. 트리팔디 부인이 놀랍고 기억할 만한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하다. 이게 얼굴에 드러난 그 신녀들이었죠. 네, 이 사람이 모시고 있었던 그 공주죠. 공주가 를 사랑했던 그 남자랑 결혼하게 해줬죠. 대리 사제는 돈 클라비오의 편을 들어 공주를 그의 정시간으로 허락했답니다. 이 일로 안토노마시아 공주의 어머니이신 도냐 마군시아 여왕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매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사흘 뒤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서 돌아가시니까 482쪽 첫 줄에 보면은 마군시아 여왕의 사촌인 거인 말람 브루노가 목마를 타고 여왕의 무덤에 나타났다. 이 사람은 잔인한 마법사로 이 그 공주의 무모함에 분노해서 돈 클라비오의 대담을 불주고 뭐 복수하기 위해서 모두를 마법에 걸어서 무덤 위에 내버려 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용감한 라만차 사람이 와서 나와 1대1 결투를 벌이기 전까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라만차 사람인 돈키호테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람 브루노는 얼굴에 이제 뭐 가지각색의 수염이 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자들을 하여금. 그럼 40장에 보면은 이 모험과 이 기억할 만한 이야기에 관련된 일들에 대하여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485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돈키호테가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수염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무어인들의 땅으로 가서 스스로 내 수염을 뽑아버리고 말 테요. 이렇게 도와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기절한 척하고 있던 트라팔디가 깨어나며 말했다. 이렇게 하죠. 부디 실천으로 옮겨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칸다야 왕국, 아까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칸다야 왕국인데 5천 내가의 2대가 조금 넘거나 모자란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말람 브루노가 잔인한 마법사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이제 이 부인한테 그 약속한 게 그 말을 보내준다는 거죠. 목마와 같은 것, 이마에 달린 나무못으로 그 제동장치를 조종한단 말이죠. 이 말을 보내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오케이 하면 돈키호테가 있는 것으로 말을 보내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487쪽의 중간에 보면은 말람 브루노가 우리의 불행을 끝내줄 어항이 있다면 그 말은 밤이 되고 반 시간도 지나기 전에 우리 앞에 나타날 거다 하는 거죠. 제가 찾던 기사를 발견했음을 확인해주는 신호로 그가 그 말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안장에 타고 한 사람은 궁둥이에 탄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한 말들 얘기가 다 나옵니다. 뭐 그 벨로로폰의 페가소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의 부세팔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말은 목마입니다. 나무로 되어 있고 이마에 나사못을 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산초가 그 엉덩이에 못 탄다는 거죠. 자기 그 목마를 그런 얘기를 하고 결국 이제 뭐 돈키호테가 자기가 가자면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초는 자기 명령 대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41장에 보면은 그 클라빌레노의 도착가, 이 말 이름이 클라빌레노입니다. 이 길었던 모험의 결말에 대하여, 그래서 밤이 왔고 클라빌레노가 온다는 때가 되었으니, 그래서 돈키호테는 좀 불안해하죠. 자기가 이 모험을 감당할 적절한 기사가 아니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말란 브루노가 자기와 1대1 대결을 할 엄두를 못 내면 또 안 올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예, 왔습니다. 4명이 어깨에 커다란 목마를 메고서 정문으로 들어올 모습이 이제 보였다는 거죠. 종자는 궁둥이 쪽에 타고 그렇게 하죠. 종자가 있다면 그 494쪽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이 장난이 이제 이렇게 또 계략을 갖고 있습니다. 목마가 울음소리를 낼 때까지는 두 눈을 가리고 있어야 하오. 울음소리가 바로 그 여행이 끝났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속일러 이렇게 속입니다. 산초를 안 가려고 하지만 또 공작이 산초한테 어쨌든 뭐 이 갔다 와야 선물 준다는 건 아니지만 또 부추깁니다. 부추기고 그래서 산초도 가야 되는데 돈키호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둘시에나 그 공주를 마법에서 풀리게 하려면 이 3,300대를 맞아야 되잖아요. 산초 그러니까 500대라도 좀 맞고 가자고 그러고 그게 중요하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돈키호테는. 그래서 산초는 그 이제 목마를 타는데 그 저기 궁둥이를 맞으면 또 힘들잖아요. 이렇게 대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자 시녀가 트리팔디가 클레빌레노는 자기 위에 올라가서는 어떤 종류의 마구나 어떤 종류의 장식도 참지 못한다고 하죠. 그렇게 그냥 맨 그 나무에 타야 된다는 게 499쪽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고 또 사기를 치고 그 다음 그 501쪽에 그 보면 밑에 네 번째 줄에 커다란 풀무 몇 개가 산초에 바람을 불어대고 있었다. 그 정도로 이 모험은 공작과 공작 부인과 집 사이에 철저하게 계획된 것으로. 그래서 그 보면 502쪽에 보면은 그 돈키호테가 우리 두 번째 대기권에 틀림없이 왔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둥과 번개는 세 번째 대기권에서 만들어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늘을 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03쪽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중간에 보면은 삼부스루기로 만든 천으로 클라빌레노의 꼬리에 불을 붙였다. 목마에는 요란한 소리가 나는 폭죽이 가득 들어있었던 터라 순식간에 기이한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그 바람에 돈키호테와 산초는 절반은 거슬린 채 땅바닥에 나들고 말았다. 갔다 왔다는 거죠. 양피지 한 장이 매달려 있었는데 거기 단과 같이 써져 있었다는 거죠. 그 모험을 단지 시도한 것만으로 끝마치고 완수하였도다 그렇게 적혀있고 말란 브루노는 진심으로 기쁨과 만족을 느꼈고 시녀들의 턱은 수염이 깎여 매끈해졌으며 돈 클라비오 왕과 안토 노마시아 여왕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노라. 종자의 매맞기가 완수할 때 흰 비둘기는 지독한 매의 추적에서 자유롭게 풀려나 자기를 사랑하며 울어대는 비둘기의 품에 있게 될 것이니라. 이것은 hen자 메들렌의 명예에 따른 것이노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완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 5번째 줄에 보면 장난으로 꾸몄던 일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놀란 신용들이 어찌나 잘 해냈던지 거의 실제로 일어난 일로 여겨질 지도였다. 그래서 여기 막 또 산초가 또 거짓말을 그냥 허풍을 떨어대죠. 올라가서 보니까 땅 전체가 505쪽의 중간에 제 눈을 가렸던 소중을 살그머니 코 있는 쪽으로 젖혀 땅에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땅 전체가 겨자씨보다 더
커 보이지 않았고 땅 위를 걷는 사람들은 개암 열매보다 약한 더 커 보였습니다. 이렇게 앞뒤 맞지 않는 이제 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또 허풍을 떨고 또 허풍을 떴던 게 506쪽에 보면은 밑에서 10번째 줄점에 있죠. 아무에게도 저희 주인 나리에게도 말하지 않고 슬그머니 클라빌레노에서 내려 산양 새끼들과 놀았답니다. 이렇게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가가 이 말을 한 건지 그러면 이 장난치는 사람들의 장난을 알고 산초가 이렇게 허풍을 뜬 건지 어쨌든 그 말은 잘 안 나오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그 507쪽에도 보면은 네 번째 줄에 불의 대기권은 달이 있는 하늘과 바람의 마지막 대기권 사이에 있으니 산초가 말하는 7마리의 산양 새끼가 있는 하늘의 달에 몸이 타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가 불에 타지 않았으니 산초는 거짓말한 게 아니면 꿈을 꾼 겁니다라고 또 돈키호테가 이야기합니다. 산초는 또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도 아니고 꿈도 아니라고 또 외우기가 있죠. 이제 자꾸 이러니까 산초는 그 사람들은 산초는 더 이상 안 물어봅니다. 묻고 싶지 않았다는 거지, 이 여행에 대해서. 그 재미는 또 발언 또 합니다. 돈키호테가 산초한테 508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산초, 자네는 자네가 하늘에서 보았다는 그것들을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바랐겠지. 나도 내가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봤다고 한 그것들을 자네가 믿어주기를 바라네. 이건 뭐야? 지도 허풍이라는 얘기가 지금. 42장 보면은 산초가 섬을 통치하러 가기 전에 돈키호테가 그에게 준 충고와 신중하게 고려될 만한 다른 일들에 대하여 이 또 공작 부분은 또 재밌어가지고 또 장난을 치기는 산초가 이제 섬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섬 통치자가 되는 게 어떤 것인지 맛이나 보고 싶어서 이제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중간에 510쪽 중간에 있죠. 그래서 그 공작이 쭉 바로 다스리고 복종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후로는 손을 줄줄 빨고 다닐 걸세 이런 식으로. 내일이 이제 산초가 섬을 통치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반은 학자처럼 반은 장군처럼 이제 복장으로 해서 갈 거라는 거죠. 이 복장 옷은 직무와 직위에 맞아야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지각 있는 분별력 있는 돈키호테의 그 부탁 설교가 있습니다. 산초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512쪽에 딱 중간에서 아랫부분에 보면은 산초, 자네가 받은 이 은혜가 자네에게 합당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네. 겸손하는 얘기죠. 오히려 무리 없이 그 일을 준비해 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그 다음 편력기사도라는 직무 자체에 담겨있는 그 위대함에도 감사하라. 항상 이 기독교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하늘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편력기사도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당부의 말씀 쫙 나갑니다. 이게 512쪽 제일 밑에 자네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네.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보면 스스로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도록 노력하라고 그랬고 이 돼지를 길렀던 시절을 생각하라. 우리가 그 오디세이아에 보면은 이 오디세우스가 돌아왔을 때 돼지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축치기 중에서 제일 수준이 낮은 사람이 돼지치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은
그 당시에 그랬었는데 어쨌든 돼지 짓고 그 다음에 한 딱 중간에 자기가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엄격하되 온화함과 부드러움을 잊지 않아야 한다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은 그리고 제 많은 고관 대작이 아니라 부득한 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제일 밑에 줄에 혈통은 개성된 것이지만 덕은 획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그 다음 줄 514쪽 자네를 보러 찾아오거든 그 사람을 쫓아내거나 모욕을 줘서는 안 되네. 이것이 하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 여기서 보면은 하늘은 누가 되었든 간에 자기가 만든 것을 멸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말일세. 근데 우리 그리스에 보면은 나그네에게 친절하라고 이야기하죠. 제우스가 뭐 나그네로 변장해서 돌아다닌다는 말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이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함께 데려가겠다면 잘 가르치고 교육시켜 몸에 밴 거칠고 손스러운 습관을 없애주도록 하는데 그 안에 통치하는 자가 아내 없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산초는 뭐냐면 이거 장가가란 말로 알아들었는데 자기 유리한 쪽을 알아듣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은 514쪽 절대로 자기 멋대로 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말게.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부자가 하는 말보다 가난한 자의 눈물에 더 많은 연민을 가지도록 하게. 정의는 공평해야 하니까 가난한 자들의 편만 들으라는 거 아니죠. 정의는 공평해야 하니까 중죄인에게 그제 합당한 무거운 벌을 내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경우에 서더라도 너무 가혹한 벌은 내리지 말게. 준엄한 판관이라는 명성은 동정심 많은 판관이라는 명성보다 더 좋은 게 아니라서 이런 표현. 회초리를 꺾어야 할 경우가 있다면 뇌물이 아니라 자비의 무게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면 신용을 희생하거나 어떤 경우에 재산을 잃을 것을 감수해야 하네. 여자가 어떤 판결을 요구하러 온다면 그녀가 요구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보라는 얘기죠. 아름다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체행으로 벌해야 할 사람을 말로서 학대하지 말 것. 자네의 사법권 안에 들어온 죄인을 타락한 우리 인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여기게. 다음 줄에 보면은 첫 줄에 보면은 515쪽이죠. 자비의 속성은 정의의 속성보다 훨씬 눈부시고 뛰어나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건 영혼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 다음 43장은 두 번째 충고라고 그래요. 동교태가 산초 판사에게 준 두 번째 충고에 대하여 이건 이제 행동이 뭐 이런 두 번째 가르침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517쪽에 보면은 밑에 두 번째 줄에 자네 자신과 집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산초여. 자네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깨끗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손톱도 좀 조심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옷을 띠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줄쯤에 자네의 일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생각하고 하인과 가난한 사람의 골고루 나눠주게. 그 다음에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마들의 양파를 먹지 말게 냄새나고, 그 다음에 천천히 걷고 차분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점심은 적게 먹고 저녁은 더 적게 먹도록 하고, 술은 적당히 마시고, 입에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말고 누구 앞에서도 분출하지 않도록 하게. 이게 분출이 트림이라고 옆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분출이라는 용어를 썼네요. 식당에서 우리는 이 코 푸는 거 별로 안 좋게 생각하죠. 트림은 가끔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쪽이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프랑스 쪽에 누가 있다가 우리 프랑스 가르치는 선생님 얘기로는 트림하면 절대 안 된대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분출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요. 트림은. 그 다음에 519쪽에 밑에서 10번째 줄에 너무 많은 속담을 섞는 것도 조심하라. 산쪽 속담 많이 섞죠. 많습니다. 그 다음에 520쪽에 딱 중간에
그리고 자네 말을 타고 갈 때 몸을 안장 뒤쪽으로 젖히는 짓은 말게. 다리를 팽팽하게 늘려 말에 비해서 벗어나게 해서도 안 되네. 그 다음에 잠도 적당히 자도록 하게. 일찍 일어나지 않는 자는 낮을 즐기지 못한다네. 근면은 행운의 어머니이지만 게으름은 그 반대이니. 그 다음에 521쪽 첫 줄에 적어도 가문끼리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면 안 좋다는 거죠. 뭐든지 비교하면 안 좋습니다. 비교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 그게 산초가 중간에 봅니다. 521쪽 기억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손톱을 자라게 내부리지 말라는 것과 기회가 된다면 자기 다시 장가를 가도 괜찮다는 것을 제 머릿속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을 줄 모르고 게다가 왼손잡이라는 것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521쪽에만 그 밑에 보면 두 가지 중 하나는 왼손잡이거나 읽을 줄 모르는 거는 너무 천하고 가난한 부모의 자식이거나 아니면 아주 대먹지 못하고 고약한 사람인 탓에 훌륭한 습관과 가르침을 도저히 몸에 익힐 수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야, 스명이라도 좀 해라, 배우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그래서 524쪽에 이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524쪽의 밑에서 10번째 점은 산초 자네가 제대로 성을 통치하지 못하면 그 잘못은 자네에게 있지만 수치를 느끼는 건 내가 될 걸세. 하지만 나는 자네에게 충고를 해야 할 바를 가능한 한 진실로 성의를 다해 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겠네. 정치를 제대로 잘 못하면 525쪽에 7번째 중에 제가 통치자가 되어 악마에게 끌려갈 것 같으면 정치를 잘 못할 경우에 통치자로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산초로 하늘나라에 가겠다. 죽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44장에 보면은 산초 판사를 어떻게 섬으로 데려갔는지와 성에서 동교택에 일어난 이상한 모험에 대하여, 이거 다 이 공작 부부가 다 짰잖아. 이걸 시동을 갖다가 이제 자기 트리팔디 역할을 했던 여자를 딸려 보내잖아, 종자로. 우리가 1권에서는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앞에서 나왔지만 이 돈키호테 이 스토리에서 보면은 좀 당치 않는 호기심이나 포로가 된 대의 같은 이 다른 이야기를 끼어들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기교를 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여기서는 지금 그 돈키호테와 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 부분은 계속 장난을 칩니다. 아까 얘기한 트리팔디 역할, 백작 부인 역할하는 사람을 집사로 딸려보는 섬으로. 그 산초가 눈치를 끌죠. 이 사람이 아까 자기 집사가 공장님 집사의 얼굴이 슬픔에 잠긴 가부신의 얼굴과 똑같다는 음성도 같고 뭐 약간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출발했고, 이 이야기가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그 섬 통치하러 갔고 산초는 돈키호테는 이게 남았죠, 공작 집에. 그래서 돈키호테가 530쪽에 보면은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줄에 나에게 있어서 그 몸종들은 몸종을 보내주면은 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찔러대는 가시와 같을 것입니다. 그다음 나의 욕망과 정길 사이에 성벽을 쌓고자 하니까 그 보내지 말라는 거죠, 시종들을, 여자들을. 그 다음에 이미 산초가 좀 가난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양말에 구멍이 났던 게 많았던 얘기들 24군데라 터졌다는 얘기가 있죠. 532쪽의 중간에
이 가난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그래서 이게 또 짰는지, 이 신여 중 한 사람이 534쪽에 RT 시도라는 신여와 이 친구 에메렌시아가 있죠. RT 시도라가 사랑을 돈키호테한테 이게 구애를 하게 되죠. RT 시도라가 이 로만세를 부릅니다. 로만세는 스페인 발라드입니다. 535쪽에 부르기 시작하죠.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자기 영혼이 불타고 있고 쭉 이야기를 하고, 지 나이가 14-5살 넉 달이래요. 538쪽에 뭐 자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랑의 노래를 부르니까 540에 돈키호테가 첫 줄에 보면, 나를 보고 사랑에 빠지지 않는 처자가 없으니 나는 얼마나 불행한 필리기사인가. 비교도 할 수 없는 나의 충직함을 혼자서만 항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니 세상에 둘도 없는 둘신에야 될 토봇을 얼마나 불행한가. 이 뭐야, 착각인지 전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초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557쪽에 45장이죠. 유리한 산초 판사가 어떻게 섬에 침했는지와 어떻게 통치를 시작했는지에 대하여 여기도 보면은 이 참 문학 작품들의 어떤 약간 흔적이랄까, 어떤 전통이랄까, 아니면은 여러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이 하나가 딱 만들어지면 또 계속 이렇게 옮아가는, 아니면은 뺏기는, 아니면 흉내내는 게 있나 봐요. 우리가 일리아스 처음 시작할 때 무사 여신이여 노래하소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뒤에는 도와주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폴론하고 아폴론이 이제 시의 신이니까. 여기도 보면은 밑에 두 번째 줄에 세세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해줘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아폴론한테 부탁하는 거죠. 일리아스는 이제 무사히 신이 노래하소서 하지만 그 뒤에는 자기가 할 테니까 도와주소서란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산초가 통치하러 간 섬이 1,000명에 이르는 섬인가 봐요. 1,000명. 558쪽에 있잖아. 산초는 그 모든 수행인들과 함께 인구가 1,000명에 이르는 바라타리아라고 불리는, 그 다음에 이제 도착했는데 밑에서 7번째 줄쯤에 통치자 날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간섭으로 이 유명한 섬에 침하러 오시는 분은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얘기. 지혜를 가름해 본다는 얘기인데, 이때 이제 2명의 남자가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한 사람은 농부 차림이고 한 사람은 재단사 차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부가 재단사한테 와가지고 모자를 만들어 달라는데, 농부는 옷감을 슬쩍 할 거라 생각하고 자꾸 몇 개를 만들 수 있는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모자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계속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 먹었던 대로 얻어대로 밀고 나가면서 모자 수를 늘려 나갔고, 제가 그때마다 된다고 했더니 끝내는 5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를 찾으러 온 이 시점에서 5개를 주었더니 삭은 고사하고 옷감값을 물어내거나 아니면 옷감을 돌려달라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시비가 붙었습니다. 5 손가락 끝에 각각 씌운 꽃갈 모자가 5개를 보여줬죠. 그래서 산초가 판결을 내립니다. 모자를 갖다가 제수들한테 주라 그러죠. 꽃갈 모자를. 그러면 이제 농부는 옷감을 잃었고 재단사는 품삯을 잃었겠죠.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노인이 산초 앞에 또 나타났습니다. 한 노인이 10 에스쿠도를 빌려줬다는데
그냥 뭐 독촉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돈을 돌려달라니까 돈을 돌려주기는 커녕 갚기를 거부하면서 561쪽이야 밑에서 한 7번째 줄인가 제가 자기한테 그런 돈을 빌려준 적이 없으며 만일 제가 돈을 빌려줬다면 자기는 뭐 갚았을 거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만일 이 늙은이가 저한테 돈을 돌려줬다고 맹세한다면 돌려줬다면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두고 이 늙은이에게 준 돈을 눈 감아 주겠습니다 합니다. 이 단서에 이게 좀 화근이 이 말이 화근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그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562쪽에 날이 이 늙은이가 저한테 돈을 빌려주었다고 고백하며 그런 날이 그 지봉 좀 내려주시죠. 거기에 대해 맹세하려고 하니 말입니다. 이 늙은이가 말하길 내가 맹세하면 눈 감아 준다니 내가 맹세하면 눈 감아 준다 했잖아 방금 아까 조금 전에 실제로 그 돈을 돌려주어 틀림없이 갚았다고 맹세할 작정입니다 합니다. 이게 뭔가 이제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계략이. 그래서 지팡이 노인은 들고 있던 지팡이가 귀찮았는지 맹세하는 동안 다른 노인에게 지팡이를 넘겨줍니다. 그 지봉에 있는 십자가에 손을 얹더니 자기에게 돌려달라는 그 10에스쿠도를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자기 손으로 그 사람 손에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 손에 돌려줬다고 하죠. 산초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거죠. 채권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그럽니다. 어떻게 돈을 돌려받았는지를 까먹은 게 틀림없으니 앞으로는 다시 그에게 돈을 돌려달라 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자기의 지팡이를 다시 받아들더니 고개를 숙이고는 법정에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초가 생각 중에 다시 방금 나간 지팡이를 가지고 간 노인을 불러오라고 명령하고 불러오니까 그 지팡이를 도로 뺏어서 받아서 그걸 다른 노인, 채권자 노인한테 줬죠. 그러면서 잘 가라고 이제는 돈 돌려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채권자 노인이 이게 뭐 제가요 하고 뭐 이러니까 이 짝대기가 그마 10에스쿠도의 가치가 있단 말인가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산초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속에 부러뜨려가 보니까 그마 10에스쿠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사람 채권자의 그 계략에 말린 거죠. 채무자의 계략에 채권자가. 그래서 산초가 이걸 이제 알아냈다는 거죠. 거기 중간에 그 말이 있습니다. 맹세한 노인이 돈을 정말 돌려주었다고 맹세하는 동안 지팡이를 상대방에게 맡겨놓더니 맹세가 끝나자마자 지팡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 그 지팡이 안에 돈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산초가 한다. 재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뒤에도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게 그 참과 거짓이 명확한 게 명제라고 그래요. 거짓과 저 사람 키가 크다 이건 명제가 아니죠. 저 사람의 키가 1m 74다 1m 74다 이거는 명제가 되지만 저 사람 키가 크다는 혹은 예쁘다 이런 명확하지 않은 명제가 아닌데 그 우리가 명제를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대학교 수학 시간에 들은 얘기 같은데, 명제가 명확하게, true, false가 명확한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뭔가 어떤 섬에 들어오면은 이제 명제를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은 뒤에 나오지만 명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말을 하게 되면 참의 신에 의해서 죽고, 거짓말을 하면 거짓의 신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제라.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할 거냐 그걸 전제라. 그럼 이 사람 뭐라 했는가 하면은 나는 거짓의 신에 의해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거짓의 신. 예. 그러니까 거짓의 신이 죽일라니까
참말이 되잖아요. 못 죽이지. 참의 신에 의해서 죽이려니까 거짓말 하잖아. 그럼 거짓이 뭐. 그 교수가 설명했던 이 예의 원형이 여기에 나와요. 아, 대단한. 예. 지금 이 예도 재밌는 예지만 방금 이것도 다음 또 계속합니다. 이 소송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564쪽에 보면은 이 소송이 끝나자마자 한 여자가 부유해 보이는 가축왕 사람이 한 남자를 붙들고 재판정으로 들어오면서 큰 소리 떠들어댔다는 거죠. 이 남자가 제대로 빨지 않는 걸레처럼 제 몸을 희롱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설명하면 자기는 돼지장수인데 무치 악마가 우리를 같이 자게 만들었는데 자기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강제로 지를 희롱했기 때문에 돈을 더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산초가 참 판기를 재밌게 하죠. 니 돈 얼마가 있노? 그러니까 222카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뺏어가지고 여자한테 줍니다. 그리고 여자하고 가져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남자를 시키죠. 저 여자한테 가가지고 니 22카도 그 도로 뺏어오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뺐거든. 아무리 힘을 써도 여자한테 22카드를 못 뺐잖아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뭡니까? 남자한테 그 지갑을 돌려주라고 그러고 여자보고 뭐라 하죠. 떠나라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쩡거리지 말라고. 네가 지금 이 지갑을 그 22카드 지키려고 지갑을 그 지키는 것만큼만 지켰으면 네 몸이 그렇게 당했겠네, 내가. 그렇게, 이 판결도. 아니, 솔로몬의 반생을. 이게 그, 어쨌든 이 협작군의 철면피 같은 철면피 사기꾼 같은 이라고 쫓아냅니다. 있으면 물론이고 주변 뇌가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쫓아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통치자한테 보고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서면으로 공작에게. 46조 6장에 568쪽 사랑에 빠진 RT 시도라의 호소와 돈키호테가 당한 놀랍고 경악할 만한 고양이 방울소리에 대하여 아까 이제 RT 시도라가 음악으로 이 돈키호테를 유혹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RT 시도라의 그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 5번째 줄 569쪽에 세상에 있는 펠릿 기사들이 모두 그렇게 매정하다면 다들 잘못되어 버렸으면 좋겠어. 제발 떠나라고 그러죠. 근데 돈키호테가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칙에 따르면 불가능한 사랑은 빨리 깨면 깰수록 좋은 처방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냉정하게 매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래 영웅은 다 사랑 아닙니까? 아니 이게 일반적 여자를 좋아하지만 이 돈키호테는 그러니까. 둘시네아에 대한 지고지순한 그 있잖아, 그 펠릿 기사가 가지는 건가 그 사랑을 전제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기사도에 충실한 데서 그런 건지 사랑을 또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작가는 공작 부인은 이제 자기 시동은 둘시네아 역을 맡았던 사람이죠. 이걸 테레사 판사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인 산초 판사의 편지와 그다음에 그 마누라한테 전해달라는 옥구름이, 그다음에 또 이 산호인가 보석도트 보냈어 이 여자가.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라고 얘기합니다. 해놓고 일단 산초 판사, 돈키호테는 이제 자기가 그다음 또 로만세를 또 부릅니다. 로만세를 부르는데 그게 둘시네아 델 토보소에 대한 사랑이죠. 그 다음에 572쪽에 결국은 572쪽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연인들 사이에서 지존은 가장 값진 것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창문 바로 위에 복도에서 밧줄 하나가 내려왔는데 100개가 넘는 방울이 달려 있었는데 그게 이제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니까 칼을 쥐고 휘두르면서
이 이제 마법사들인 줄 알고 휘둘렀는데 고양이들을 휘둘렀죠. 고양이한테 코를 이게 물렸습니다. 그래 온 얼굴이 상처 투성이가 됐다는 이야기. 이걸 알티시도라가 뭐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기사님께 일어난 이 모든 불행은 냉정한 기사님 당신의 냉혹함과 고집으로 인한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또 겐세이를 칩니다. 그 산초가 자기 그 몸에 3300대 재직질을 하는 걸 잊어버리시면 좋겠다. 그래야 둘시네아가 그 마음에 풀리지 않고 그 못생긴 여자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어쨌든 이 공작 부인은 장난을 너무 쳤습니다. 5세 동안 이게 그 상처를 입었으니까 방에 누워 있어야 되죠.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 그 산초 얘기가 돌아갑니다. 이게 산초가 통치하는 얘기죠. 산초 47장에 산초 판사가 통치하면서 어떻게 처신했는지가 계속 이야기되다. 재판정에서 이제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아까 처음 재판정에 있다가 궁전으로 데려가고. 그 먹으려고 하면 가져가 버리죠. 산초가 한 입 먹는 즉시 이 옆에 여사가 서가지고 가난한 해초리를 들고 그걸 접시 건드리면 접시가 치워져 버리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동치자 나리께서는 동치자들이 있는 다른 섬들에서 갈래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드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 건강 챙긴다면서 지나치게 수분이 많아서 그랬다는데 뭐 뜨거워서 그랬다는데 항신료가 있어서 그렇지 다 못 먹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다 못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578쪽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고기가 들어간 요리만큼 건강에 나쁜 음식도 없다 그러고, 그러면서 딱 중간에 보면은 밑에 여덟 번째 줄에 지금 드셔야 할 것은 구운 두루마기 과자 100개와 얇게 쪄민 마르멜로 과자 몇 조각입니다. 뭐 이런 얘기. 화가 나서 의사 보니 나가라 하죠. 이 사람은 배고픈 게 되게 그건데 힘든 일인데 공작한테 이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공작한테 이게 이제 뭐 공작한테 미리 이제 보고 됐겠죠. 잘한다고. 그러고 공작이 이야기하는데 공작이 580쪽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대 목숨을 노리는 4명의 자객이 변장하고 잠입했다 하니까 조심하랍니다. 몰래 먹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여사를 굶겨서 기분 나쁜데, 그리고 또 시종장이 말을 합니다. 식탁에 581쪽에 중간에 이 식탁에 차려놓은 것은 하나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날이 이 음식들은 모두 몇몇 수녀들이 바친 것으로 흔히 십자가 뒤에 악마가 있다고들 하지요. 산초가 빵 한 조각과 포도 약 4파운드만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배가 든든해야 용기가 나지, 용기가 난다고 배가 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를 채워야 되겠다는 얘기. 그 다음 편지 답장을 써야 되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82쪽에 네 번째 줄에 대만차 나리에게도 동교도 대라만차 나리에게도 오른손에 입맞춤을 보낸다고 써놓으시오. 내가 먹은 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은혜에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지금 중간에 보면 중요한 업무를 통치자 나리께 상의하고자 농부 한 명이 이곳에 왔다는 거죠.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인마들이 왜 오나 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 농부가 또 막 자기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이놈이 그 어떤 같은 말에 아가씨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엄청난 부자라는 거죠. 근데 이 부자가 별로 그렇게 못생겼나 봐요. 천년두에 걸려있고 얼굴에는 커다란 곰보 자국들이 있는데 뭐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생겼는데
결국은 이제 이쪽에서 그 사돈 양반이 이제 그 결혼을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이 586쪽에 5번째, 6번째를 보면은 나리께서 제 사돈 될 양반에게 부탁 편지를 하나 써달라고 합니다. 재산에서나 성황에서나 서로 맞지 않는 게 없으니 이 혼담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돈이 없다는 거죠. 다른 게 있으면 돈이 없겠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밑에 네 번째 줄에 제 학사 아들놈 지창금에 보태설 수 있도록 그마 300두카도나 600두카도를 제게 주시면 한다는 거죠. 이게 뭐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이를 우라질하고 당장 끄지라고 욕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쫓아보내버리죠. 쫓아보내버리고 이제 다시 또 얘기가 돈키호테 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아까 상처가 나가 덜 누있다 해서 뭐 6일만 치료하면 된다 했는데 이제 8회가 가도 낫지를 않았다. 그런데 이 8회 중 한날 시대 아메테가 이 이야기 속의 사건이면 늘 그러하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겠다 약속한 그러한 사건이 동편도에 일어났다. 또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48장 이야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더 할 걸.